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자, 천추태후는요, 고려의 태조인 왕건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왕욱과 어머니 선의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즉, 천추태후는 태조 왕건의 손녀딸로 태어나서 왕가의 후손으로 많은 예쁨을 받고 자라죠. 근데 뭐 사실 일단 뭐 이렇게 봤는데 뭐 다른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 자, 그런데요, 지금 시선에서 보면요, 여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죠. 뭐지? 뭐야? 아니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정답. 조나단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천추태후의 아버지 왕욱과 어머니 선의왕후가 모두 태조 왕건의 자식.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즉, 왕건의 아들, 딸이 근친혼을 통해 가지고 천추태후를 낳은 겁니다. 아하. 와, 이래도 되나요? 안 되잖아. 아니 그게 지금의 시선으로 거기를 지금 바라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고려 가야 그냥 돼. 고려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태조 왕건은요, 자신의 혈통을 신라의 왕족인 진골처럼 특별한 혈통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다? 근친혼. 바로 근친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천추태후가 13살이 되던 976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이 고려의 수도 개경이요, 시끌벅적해집니다. 고려 왕실에 엄청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엄청 경사스러운 일.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이 천추태후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와 결혼식을 올린 사람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고려의 제5대 왕 경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추태후와 경종은 무슨 관계일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가계도를 통해서 확인해 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손자, 잠깐만요. 손녀가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손자, 손녀, 딸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은 바로 사촌 관계였습니다. 와. 13살이 된 천추태후가 고려 왕실의 관례대로 21살의 사촌 오빠 경종과 근친혼을 한 겁니다. 와. 자,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요,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으로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보시죠. 오, 결혼식. 경종의 천추태후 결혼식. 네. 네. 경종. 왜요? 두 명이잖아요. 이상한데 뭐가? 왜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오늘 HTS 진짜 어렵네요.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경종과 혼인을 한 건요, 천추태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추태후와 함께 경종의 아내가 된 여인,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대체 누구였을까? 너무나 놀랍게도 천추태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친자매. 왜? 자, 뭐 물론 이 드라마 장면처럼요 한날 한시에 결혼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자매가 한 명의 왕, 그것도 사촌 오빠에게 시집을 간 건 맞습니다. 이 결혼으로 천추태후는요 헌의 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의 여동생 헌정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자매 남편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최악인데? 호칭을 어떻게 해? 아니 선생님. 예. 아, 너무 별론데?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아니 예원 씨가 좀 더 그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할 네. 수 있어요? 제가 자매여서 그러네요. 네,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다가가 봐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요. 되게 한편으로는 동생보다 아들을 빨리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겠죠? 왕실에서 후계자를 낳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혈육인 여동생과 가깝게 지내긴 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묘한 경쟁심도 생겼겠죠. 그런데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종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려의 제5대 왕 경종이 자식을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와. 자, 그 아들의 이름은 왕송. 왕송. 고려 왕실 왕씨 가문의 핏줄을 이을 후계자가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경종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낳은 사람이 궁금합니다. 네. 과연 이 왕송의 어머니,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천추태후. 천추태후가 여동생을 제치고 결혼 4년 만에 순풍 왕자를 먼저 낳은 겁니다. 자,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천추태후. 이 아들을 출산할 당시 천추태후의 나이는요 17살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편 경종의 뒤를 이어 내 아들이 왕위 후계자가 된다면 나도 왕의 어머니. 어머니가 돼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이제 천추태후에 펼쳐진 건 오로지 꽃길뿐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약 1년 뒤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천추태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천추태후의 남편 경종이 26살의 나이로 갑자기 요절하고 만 겁니다. 어떻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왕비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천추태후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과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네요. 경종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경종의 뒤를 이을 다음 왕을 빨리 정해야 되겠죠. 네. 경종에 이어서 고려의 제6대 왕이 된 사람,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종.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의 아들이자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왕송, 그 왕송이 고려의 새로운 왕이 된 것일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고려 제6대 왕이 된 건요 다름 아닌 천추태후의 친오빠 왕치였습니다. 왜냐면요. 이때 경종과 천추태후의 아들 왕송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한두 살, 한두 살. 두 살. 네, 고작 두 살. 살. 두 살. 아들의 나이가 어려도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요. 천추태후의 오빠 왕치. 이 왕치는요. 당시에 학식도 높고요. 현명하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고려 초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경종도 왕치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천추태후 심정은 어땠을까요?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왕이 좀 오래 살아 있으면서 아들이 물려받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건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차기 왕이 될 수 있었던 아들과 자신을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남편. 천추태후는 이런 남편 경종이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전쟁이니까 이제 좀. 그런데요. 천추태후가 또 한 번 씁쓸한 마음을 삼켜야 할 일이 생깁니다. 친오빠 성종에게 엄청난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천추태후에게 친오빠가 성종이 네. 궁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천추태후에게는 누가 있다? 아들. 누구? 왕송. 네, 갓 태어난 아들 왕송이 있었잖아요. 네. 아들을 두고 가거라. 진짜?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천추태후는요 홀로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 성종이 천추태후가 낳은 금쪽 같은 아들 왕송은 궁에 두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지? 당시 천추태후만 궁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여동생이었던 헌정 왕후도 궁 밖으로 나가서 그 사가에서 거처를 하게 합니다. 두 명 다? 예, 예. 뭐지? 그래서 사실 경종의 부인들이 궁 안에서 함께 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왕송을 궁 안에 남겨두라고 한 것은 당시로서는 왕위 계승 서열상 가장 1순위였기 때문에 아들은 궁 안에서 기르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천추태후가 왕의 여인으로 또 왕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미래를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아들조차도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친오빠는 왕이 됐지만 여동생 천추태후는 모든 것을 잃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궁 밖에 나와 살게 된 천추태후. 그녀의 외로움과 상심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나 너무 고독해. 나 너무 외로워. 오, 이런 천추태후에게 다가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추태후는요, 그 사람과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치양. 궁에서 나가 살게 된 천추태후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재혼인가요? 이게 급해요. 그렇죠? 아니, 연애는 좀 아들 지금 미리 합시다. 연애 좀 합시다. 속전속결 좋아합니다. 천천히 가야죠. 네. 네. 사실 고려 시대에는요 연애와 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혼한 뒤 재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자유로운 시대였어요, 고려는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남자의 이름을 잘 보세요. 성이 뭐예요? 김씨. 왕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씨 아닌 김씨예요. 왕실 여인의 경우 왕씨가 아닌 남성과는 관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 위험해. 게다가 왕족이었던 천추태와는 달리요. 이 김치향은요. 제대로 된 관직도 얻지 못한 그냥 평범한 집안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치향과의 사랑은요. 고려 시대 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는 대체 왜 아니 제대로 된 관직도 없는 김치향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아, 약간 그 마음이 되게 허했을 거 아니에요. 맨날 걱정되고. 그래서 절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김치향도 이제 절에 갔다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십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속 얘기도 듣게 되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또 사랑으로 또 발전한 게 아닌가. 그 예전에 좋은 말하는 그 각본이다. 교회 오빠 같은. 교회 저런 저런 느낌으로. 교회 오빠, 졸 오빠. 절 오빠였던 거죠. 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추태후는요. 남편도 잃고 자신이 낳은 아들도 오빠에게 빼앗긴 채 궁 밖에 나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족이 모두 잘린 상황이었죠. 자, 이때 천추태후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의지할 곳. 네, 맞습니다. 진짜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추태후와 김치향 두 사람은 대체 서로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김치향은요. 천추태후의 외족, 즉 외가 친족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로 간의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천추태후가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이 김치향을 불러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사랑에 빠진 천추태후.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조심스럽죠. 그렇죠. 만약 천추태후가 왕족이 아닌 김치향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 소문이 오빠 성종의 귀에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또 뭔가 더 멀리 내쫓으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전 왕비이자 왕자의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춤은 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천추태후와 김치향 두 사람은요. 이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김치향이 가짜 스님 행세를 한 거예요. 네. 와, 사랑을 위해 진짜 와. 자, 고려시대 때 불교는요. 국가에서 또 민간에서도요. 매우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승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아이고 남편도 잃고 또 자식까지 떼어놓은 채 궁 밖에 나와 살던 이 천추태후가 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스님을 만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치향의 승려 행세는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도 또 왕실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에도 여러모로 안성맞춤인 위장술이었던 겁니다. 와, 안전한 방법이었네요. 진짜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